여기 이름 자체가 하나의 스타일이 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몸을 코르셋에서 해방시켰고 저지 소재와 심플한 검은 드레스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향수는 전 세계 여성들의 로망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패션의 여왕이 조국이 나치에게 점령당했을 때 적군의 품에 안겨 그들의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성을 억압에서 해방시킨 그 손으로 인류를 억압한 정권과 손을 잡았다는 것을요. 고아 소녀에서 세상의 정상에 오른 불굴의 아이콘, 그리고 조국을 배신한 나치의 협력자. 오늘은 단순히 샤넬이라는 브랜드 뒤에 숨겨진 혁명가와 배신자의 두 얼굴을 가졌던 여자 코코 샤넬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삶은 아름다움과 추악함,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한 가장 매혹적이고도 위험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프랑스의 한 가난한 시골 마을, 차가운 돌로 지어진 구빈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가브리엘 샤넬.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행상이었던 아버지는 어린 가브리엘과 자매들을 고아원에 버린 채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지독한 가난, 이것이 샤넬의 세상을 이룬 첫 번째 조각들이었습니다. 수녀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그녀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기술인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이루어진 수녀복의 단조로움, 절제된 선과 형태.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이 잿빛 세상의 미학은 훗날 그녀의 디자인 철학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고아원을 나온 가브리엘은 카바레의 무명 가수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즐겨 부르던 노래 코코리코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코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별명을 평생 자신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가난한 고아 소녀 가브리엘을 지우고 세상의 정상에 오를 새로운 이름 코코 샤넬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것은 재능만큼이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상속자 에티엔 발상, 그리고 그의 친구이자 영국인 사업가였던 아서 모이 카펠과 연인이 됩니다. 그들은 샤넬에게 상류층의 삶과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샤넬은 그들의 사랑스러운 정부로 남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돈을 발판 삼아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할 꿈을 꾸었습니다. 1910년 그녀는 파리 캉봉 거리에 샤넬 모드라는 모자 가게를 엽니다. 이것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패션은 거추장스러운 장식과 몸을 조이는 코르셋으로 가득했습니다. 여성의 몸은 아름다워야 했지만 결코 편안하거나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샤넬은 이 모든 것을 경멸했습니다. 그녀는 속옷이나 운동복에나 쓰이던 저지 원단을 가져와 부드럽고 활동적인 여성복을 만들었습니다. 코르셋을 벗어던지고 허리선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남성들의 전유물이던 바지를 여성들에게 입혔고 장례식에서나 입던 검은색으로 시대를 초월한 리틀 블랙 드레스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관습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여성들을 위한 해방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샤넬 넘버 5의 탄생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당시 향수들이 단일한 꽃향기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샤넬은 수십 가지 인공향을 조합하여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인의 향기가 나는 향수. 샤넬 넘버 5는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그녀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고아 소녀 가브리엘은 마침내 패션과 부의 여왕,
코코 샤넬로 완벽하게 재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폭풍이 그녀의 화려한 제국을 덮쳤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샤넬은 돌연 자신의 모든 매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해고한 뒤 패션계에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치가 파리를 점령했을 때 대부분의 파리 시민들이 고통과 굴욕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녀는 나치 고위 장교들의 본부였던 리츠 호텔의 호화로운 스위트룸에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운명을 바꿀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13살 연하의 독일 귀족이자 나치 비밀 정보기관의 핵심 요원이었던 한스 귄터폰 딩클락의 남작. 샤넬은 그의 연인이 되었고 이 위험한 사랑은 그녀를 조국을 배신한 스파이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최근 기밀 해제된 문서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코코 샤넬은 나치 비밀 정보기관 아프베어의 정식 요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요원 번호는 F19224, 암호명은 웨스트민스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윈스턴 처칠과 같은 연합군 고위 인사들의 정보를 빼내려는 나치의 비밀 공작 모데루트 작전에 가담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더 추악하고 계산적인 동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성공작이었던 샤넬 넘버5의 지분 대부분은 유대인 사업가였던 베르트하이머 형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샤넬은 이 사업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나치가 시행한 아리아 인화법, 즉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이용해 베르트하이머 형제의 지분을 빼앗으려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베르트하이머 형제는 나치의 손길이 닿기 전 사업체를 미국인에게 넘기고 탈출하여 샤넬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성을 해방시켰던 그녀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인종차별이라는 가장 끔찍한 억압의 도구를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파리가 해방되었을 때 샤넬은 나치부역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오랜 친구였던 윈스턴 처칠의 개입 덕분에 풀려나 연인과 함께 스위스로 망명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배신은 역사 속에 묻히는 듯 했습니다. 10년 가까운 망명 생활 끝에 71살의 샤넬은 파리로 돌아와 화려한 복귀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언론은 차가웠습니다. 나치에 협력했던 그녀를 배신자라 부르며 혹평을 쏟아냈죠. 하지만 바다 건너 미국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실용성과 우아함을 갈망하던 미국 여성들은 그녀의 새로운 디자인 샤넬 슈트에 열광했습니다. 샤넬은 재기에 성공했고 다시 한번 패션의 정상에 섰습니다. 코코 샤넬. 그녀의 삶은 눈부신 빛과 짙은 그림자가 공존하는 거대한 모순입니다. 그녀는 분명 여성들을 낡은 관습의 코르셋에서 해방시킨 혁명가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디자인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여성들에게 자신감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자신의 안위와 탐욕을 위해 인류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정권에 협력한 배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위대한 업적이 그녀의 추악한 과오를 덮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한 인간의 예술적 성취와 도덕적 결함은 과연 분리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름다움의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우리는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